잡 시간이 무섭고 두렵고 아이와 또 얼마나 싸워야 되나 속이 터지고. 네, 안녕하세요. 육아코디 놀이 전문가 민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요청이 많았던 식습관 교육 1편 식습관의 기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거면 된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잘 먹는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식습관 교육이 따로 필요한가, 먹는 건데, 아이들이 먹는 건데 그게 따로 교육을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식습관 교육이 정말 힘들고 정말 매일이 전쟁이고 밥 시간이 무섭고 두렵고 아이와 또 얼마나 싸워야 되나 속이 터지고 그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편식하는 아이, 뱉어내는 아이, 돌아다니면서 먹는 아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또 반면에 통체적 난국인 아이들도 있어요. 자, 먼저 체크해 볼 사항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내 아이가 식사하는 모습과 내가 아이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식사 환경을 떠올려 보면서 솔직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는 돌아다니면서 먹는다. 종종 식사를 거부하고 간식만 좋아한다. 식사가 제공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영상을 보면서 식사한다. 음식, 식사 도구, 물컵 등을 던지는 행동을 보인다. 식사 시간이 40분 이상 지속된다. 식사 도중 물을 많이 마셔서 물배를 채운다. 식습관 교육뿐만 아니라 육아와 관련된 어떤 교육, 강의, 책들 모두 지침서가 될 뿐이지 아이들의 개별 성향이나 기질이 너무도 다양하고 개별차가 크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장 잘 아는 건 누구라고 했죠? 엄마가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방금 체크하신 항목들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그건 아이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양육자의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 아이는 편식이 심하다. 편식에는 몇 가지, 한 가지 음식만 선호한다든지 채소를 먹지 않는다든지 새로운 음식을 거부한다든지 등등 그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음식을 삼키지 않고 종종 뱉어낸다. 그리고 음식물을 삼키지 않고 종종 입에 물고 있다. 방금 체크해본 항목들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육자의 식사 환경을 바꿔야 된다기보다는 이 아이들은 다른 아이에 비해 좀 예민하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이 그 씹는 구강 안에 감각이 조금 예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성인의 3배 이상 입속 감각이 예민하고 민감하거든요. 물론 예민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지만 그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바꿔주기보다는 그 아이의 개별 성향을, 기질을 좀 존중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속 감각이 예민한 아이는 아니지만 비위가 좀 약한 성인이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있는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닭머리나 뱀, 벌레 튀긴 거 이런 것들을 내어주고 현지에서는 맛있게 먹는 음식이니 몸에 좋은 음식이니 골고루 꼭꼭 씹어 먹어봐라 라고 했을 때 그걸 정말 맛있게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물론 맛있게 먹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성인들이 훨씬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입속 감각이 예민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 뱉어내는 거, 편식하는 거, 입에 물고 있는 거 이런 습관들을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부모들은 한 숟가락이라도 사실 더 먹이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에 좋아하는 김 안에다가 정말 눈꽃만한 생선, 눈꽃만큼의 반찬, 생선이라든지 나물이라든지 좋아하지 않는 야채라든지 그런 것들을 섞어서 아이들 입에 넣어주잖아요. 먹으라고. 그럼 아이들은 이제 김에 싸져 있으니까 또 잘 받아 먹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귀신같이 그 안에 있는 걸 혀로 느끼고 뱉어내요. 다 뱉어내는 친구도 있고, 생선, 나물만 뱉어내는 친구들도 있고, 다 뱉어내는 친구들도 있고, 그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아이는 너 잘 되라고 밥도 싸주고 반찬도 골고루 먹으라고 맛있는 밥 해주는 엄마한테, 부모한테 신뢰란 신뢰는 다 깨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엄마가 김에 뭔가를 싸줬을 때 이거를 잘 받아먹기보다는 그것마저 의심하고 혀로 아마 안에 뭐가 있나 탐색을 하고 이렇게 먹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 해당되셨던 분들과 여기에 해당되셨던 분들의 식습관 교육 솔루션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우리 아이가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환경이 문제인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던 거고요. 물론 어디에 해당되었던 부모는 누구 잘 되라 그런 거예요. 아이 잘 되라 그런 거죠. 아이 잘 되라고, 아이 잘 크고 건강하게 자라라고 그랬던 거기 때문에 또 죄책감 갖지 마시고, 또 내 탓이요, 그래 또 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민주 선생님 영상 보면서 체크하셨으니까, 파악하셨으니까 앞으로 방법만 조금 달리해서 우리 좋은 식습관 가질 수 있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양육 중에 제가 실시했던 설문 통계에서는 가장 힘든 게 이 식습관으로 나왔거든요. 정말 속이 터지다 못해 문드러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화를 냈다가 타일렀다 구슬렸다, 어떤 방법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그런 건 아니니까 참을성이 필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시간도 조금 길게 잡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들 마음을 좀 내려놓고 우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아이가 음식을 먹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몸이 건강할 수 있게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질서와 예절을 지키며 식사할 수 있는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시고 당장에 얘가 어떻게 한다라는 행동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여기에 해당되셨던 분들 있죠? 첫 번째 항목에 해당되셨던 분들, 그분들은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솔직히 여기에 해당되셨던, 첫 번째 항목에 해당되셨던 분들은 3주 동안만 지켜주시면 아이들 태도 바뀌거든요. 정확하게 바뀌거든요.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바뀌기 때문에, 단지 이제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를 양육하는 양육자가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선생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을 경우에는 그 양육자들도 3주 동안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밥을 제공할 때 하는 행동들을 좀 일관성 있게 지켜주셔야 바뀌는 거죠. 이 영상에서는 제가 시기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아이는 아직 초기 이유식 단계라 상관없어, 중기 이유식 단계라 상관없어, 분유 먹고 있어서 상관없어, 아직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식습관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만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구분하셔야 되는 거는 아이들이 스스로 음식을 탐색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하는 그런 식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식사의 습관 형성을 하는 시기가 돌 전후, 그리고 거름마기 시기,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말귀를 좀 알아듣고, 안 된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듣고, 그 전에는 사실 아이 주도식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신체 발달이 아직은 원활하게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 통제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많이 할 수는 없어요. 돌아다닌다든지 그렇기도 하고, 어떤 교육을 했을 때 아직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단, 2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식사하는 것. 그런데 상황에 따라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를 제외하고 집 안에서 평소에 식사를 할 때는 같은 장소에서 되도록이면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 한 가지와, 2번째는 식사할 때 아이가 식사하도록 그냥 두지 마시고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계속해야 됩니다. 영상 보여주면서 먹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영상 보여주면서 밥 먹이지 마세요. 그건 정말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영상 보면서 아이는 영상 보고 있고 엄마는 숟가락으로 아이한테 밥 떠먹여 주는 거, 그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중에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부족하죠. 당연히 부족하죠. 그런데 아이가 말이 늦다든지 언어적인 뭔가가 늦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는 것보다 사실 식사할 때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게 더 언어적 자극이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식습관 전반적인 사전에 체크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제가 조금 단호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아이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지켜주실수록 그 시간이 단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삐지지 마세요. 삐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 사전 체크가 끝나셨으니까 첫 번째 항목에 해당되셨던 분들은 여기를 보시고요. 두 번째 항목에 해당되셨던 분들은 여기를 보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총체적 난국이다 하시는 분들은 둘 다 봐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식습관 교육 개선 앞으로 저랑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